자, 수열은 이제 단원 볼륨이 좀 큰 편이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거는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거야, 잘만 들으면. 근데 이제 나중에 시그마가 들어가고 이러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문제에서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 해보자. 자, 수열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수의 나열이야. 수를 나열한 건데, 그거의 규칙성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열은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뭐, 그 여기 뒤에 뭐가 오겠어? 모르지. 당연하지. 내 주민번호니까. 그럼 이건 수열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수열은 일단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규칙성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너희가 찾으면 볼 줄 아는 거고, 못 찾으면 안 보이는 거지. 그지? 규칙성이 있는 나열된 수를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있었어. 이 다음에 뭐 오겠어? 5가 오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수열에서 n번째 오는 숫자는 누굴까? 누굴까? 첫 번째는 1이야, 두 번째는 2야, 세 번째는 3이야, 네 번째는 4야, 다섯 번째는 5야. n번째는 n이겠죠. 그지? 다음 1, 3, 5, 7 이렇게 있어서 여기 다음 오는 수는 9겠지? 그럼 이것도 수열이겠네. 규칙성이 있잖아. 그지? 그럼 이 규칙대로 가면 n번째 오는 숫자는 누굴까? 이제 뭘까? 잘 생각해봐. 거의 맞았어. n번째 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n이 변수야.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숫자가 나와야 돼. n에다가 2 넣으면 두 번째 숫자가 나와야 돼. 3 넣으면 세 번째 숫자가 나와야 돼. 그럼 네 말대로 2n 플러스 1이야.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숫자가 나오나? 안 나오지. 뭘까? 그렇지. 2n 마이너스 1이지. 다음 이럴 수도 있겠지. 1, 2, 4, 8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다음에 오는 숫자는 16이겠지. 그러면 n번째 오는 숫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시원아? 진짜? n에다가 1 넣으면 1 나와? 이거겠지. 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얘들아, 수열은 규칙성에 있는 수열 나열인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수열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n번째 오는 숫자가 누굴까요? 이게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하면 뭐가 좋냐면, 이거를 알면, 이거를 우리가 구해내면, 이걸 통해서 10번째 오는 숫자 누구야? 라고 하면 여기다 10 넣으면 되잖아. 100번째 오는 숫자 누구야? 라고 하면 여기다 100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알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야. 핵심.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불러.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항이라는 애인데, 항이 뭐냐면 수열에서 각각 오는 숫자들을 하나에 다 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 그리고 그 n번째 항은 이름으로 일반항. 일반화 시켰다는 얘기야, 항을. 그러니까 수열은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함수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1이 있어서, 그럼 여기다가 x에다 1 넣으면 3 나오잖아. 그럼 수열에서도 똑같은 거야. 수열에서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y라고 안 하고 fx라고 해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함수에서 f5는 뭐니? 라고 한다면 x에다 5 넣잖아. 그래서 5 넣으면 11이요 라고 하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다섯 번째 항은 누구니? 라고 한다면 n에다가 5 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5 집어넣어서 11이요 라고 하는 거지. 함수랑 똑같아. 오케이? 근데 함수에서는 일반적으로 x를 변수로 써서 y 값을 낸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한 약속이라면, 수열에서는 n을 변수로 쓰는 게 약속이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각각을 다 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n번째 오는 숫자를 항을 일반화시켰다 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야. 됐지? 오늘 조금은 맛은 보겠지만 자, 일반항을 구했어. 다음 또 뭐가 있겠어? 지금 우리가 이 일반항을 구하면서 구하는 도중에 뭔가 우리가 찾아냈긴 했지만 당연히 무슨 규칙이냐도 당연히 알아야겠지. 1씩 더하는지 2씩 더하는지 2씩 곱하는지 오케이? 요것도 당연히 찾아야겠지. 다음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거 아니야 사실 해보면 나중에. 세 번째로 우리가 찾을 거는 자 n번째 이 일반항을 구하면 n번째 오는 숫자를 알았어. 그러면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오는 숫자 다 구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n번째 오는 수는 알겠는데 이것도 알고 싶어. 다 더하면 몇일까? n번째 오는 수까지 다 더하면 몇일까도 알고 싶어. 그것도 구할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일단 수열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저 세 개야. 저 세 개인데 얘들아 그러면 세상에 수열은 무지하게 많겠지. 셀 수 없이 많겠지. 1씩 더하는 거, 2씩 더하는 거, 3씩 더하는 거, 뭐 2씩 곱하는 거, 3씩 곱하는 거, 뭐 내 맘대로 막 이상한 거 만들면 뭐 1 더했다가 2 곱했다가 3으로 빼는 뭐 이상한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하고 많은 수열 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딱 두 개야. 물론 뒤에 좀 이상한 수열들도 몇 개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개만 할 거야. 딱! 첫 번째. 예를 들자면 1, 3, 5, 7, 9, 1, 2, 3, 4, 5 같은 애들. 뭐야?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수열. 얘들아 덧셈 안에는 뺄셈도 있는 거 알지 얘들아? 중1 때 배웠지? 정수하면서 3 빼기 1이나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그게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수가 더해진다는 건 같은 수를 뺀다는 말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은 수를 더하는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수열은 수열인데 차이가 똑같은 수열. 두 수의 연결된 두 수의 차이가 똑같은 수열. 즉 1, 3, 5, 7, 9를 보면 알겠지만 둘의 차이가 항상 2로 동일하잖아.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2씩 더해지는 수열이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등차 수열을 오늘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걸 할 거고. 자, 방금 내가 말했듯이 등차 수열은 애초에 끝났어. 규칙은 뭐야? 같은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등차 수열이 있는데 3씩 더할 거야 라고 했어. 3씩 더할 거야? 그때 일반항 n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쓰겠지. 야,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쓰고 두 번째 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 그러니까 당연히 n번째 항은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잖아. 집합할 때는 집합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대문자 ABCD 순으로 썼지. 명제에서는 일반적으로 PQRS라고 소문자로 썼어. 그지? 그리고 명제에서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또 대문자로 썼지. 그지? 방정식에서는 XY라는 애를 미지수로 주로 썼고, 그지? 이런 약속처럼 수열에서는 약속이 뭐냐면 이 수열의 이름을 소문자 A, B, C 순으로 써. 그러니까 등차 수열 A, 뭐 B, C 이렇게. 물론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뒤에 이 숫자까지 붙이겠지만 그리고 그 뒤에 아래 첨자 자리로 이 뒤에 오는 숫자가 몇 번째 항이냐를 써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렇게 있다면 얘는 뜻이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인 거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뭐야? BN이라는 수열의 10번째 항인 거지. 요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썼다고 이상한 게 아니지 뭐야? CN이라는 수열의 K번째 항인 거야. 이래도 돼. 별거 다 와도 돼. 니네가 알고 있는 숫자 다 오면 돼. 대신에 뭐만 와야 돼? 자연수. 왜? 3.5번째 항. 이딴 건 없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수열인 건 알았어. 그래서 규칙을 알았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3씩 더하는 수열이야 라고 했어. 그때 일반항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럼 니네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지. 못 구하지. 왜? 누구에서부터 3씩 더하는지를 모르잖아. 그지? 누구에서부터 더하는지를 알아야 뭔가 규칙성을 찾을 거 아니니. 그래서 모든 수열 마찬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거, 정해야 되는 건 첫 번째 항이야.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뭐 첫항이라고도 하고 한자어로 예전에 초항이라고도 불렀어. 뭐 옛날 말이고. 자, 그래서 당연히 요렇게 쓰겠지. 됐지? 그리고 요 1은 일반적으로 잘 안 써. 귀찮아서. 그냥 A라고 쓰면 첫 번째 항이겠거니 알아먹어야 돼. 나 10번째 항, 그러면 이거 보고 10번째 항을 알고 싶어. 그렇다고 10번째 항은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써야 돼. 첫 번째 항만 생략한다. 왜? 하도 많이 쓰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린 지금 목표가 뭐라고 얘들아? 요거야. 일반항 알고 싶은 거야. 지금 당장은 이걸 알아야 뭐 이걸 하니까. 일단 요거의 목표야. 자,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어디부터 더할 거냐라는 걸 알아야 돼. 그지? 다음, 두 번째로는 당연히 뭐야? 규칙. 뭐야? 몇씩 더하는지를 알아야겠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는 알았어. 예를 들어 2부터 시작할 거야. 근데 몇씩 더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몇씩 더한다라는 말, 그거를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 공통된 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공차는 일반적으로 D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디스턴스. 됐지? 그러면 만약에 공차를 내가 예를 들어 아까 했던 1, 3, 5, 7, 9라고 해보자. 그럼 이 수열의 공차는 몇인 거야? 2인 거야. 2씩 더하니까. 이 수열의 공차는 2인 거지. 오케이? 만약에 5, 2, 마일, 마사 이런 수열이 있어서 얘의 공차는 마이너스 3인 거고. 오케이? 됐지? 그래서 공차를 예를 들어 뭐 3이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어디부터 시작해서 몇씩 더하는지 찾았어. 그러면 여기서 뭐 더 필요한 게 있나? 끝났잖아. 그럼 우리 이 상태로 얼마든지 쭉쭉 나아갈 수 있잖아. 30 더하면 되니까. 그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이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냐?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요 수열에서 우리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요 수열에서 n번째 항이 알고 싶어. 자, 이때 각각의 항을 좀 자세히 보자. 얘는 그냥 첫 번째 항 따름이지. 그냥 첫 번째 항이잖아.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라는 애를 한 번 더 하면 되지. 얘가 누가? 두 번째 항. 그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한 애야. 다음 세 번째 항 보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 한 애야. 그치? 맞지? 세 번째 항이 공차 두 번 더 했어. 네 번째 항은 공차 세 번 더 하겠지? 다섯 번째 항은 공차 네 번 더 할 거야. 그치? 열 번째 항은 공차를 9번 더 할 거야. 그치?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 하면 될까? n-1번 더 하겠지. 이해돼? 두 번째 항이 한 번 더 하잖아. 세 번째 항이 두 번 더 하잖아. n번째 항은 n-1번 더 하겠지. 맞아? 그래서 일반항 공식이 나온다.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는 거다.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자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2고
공차는 3이니까 A에는 2 플러스 n-1의 D 해서 3n-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진짜 맞나 보니까 1 넣으면 2 나오잖아. 2 넣으면 5 나오고 3 넣으면 8 나오지. 맞네. 얘가 일반항. 그럼 일반항을 구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부터는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다. 100번째 항은 뭐야? 라고 한다면 n에다 100 넣으라는 얘기니까 299요라고 하는 거지. k번째 항은 뭐야? 라고 한다면 n자리에 k 넣으라는 얘기니까 3k-1이요라고 하는 거고, 2k 플러스 1번째 항은 뭐야? 라고 한다면 n자리에 2k 플러스 1 넣으라는 얘기니까 3에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오케이? 이랬어 얘들아? 이게 등차 수열.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자, 다음. 그래서 이 일반항을 구해냈는데,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제 문제적으로 볼만한 것들 몇 개만 보자면, 자,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등차중항이라는 애가 있거든. 중앙 아니야, 중항이야.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의 특징, 이 얘기거든. 자, 예를 들어보자. 아까 했던 예로 2, 5, 8, 11, 14 요까지만. 자, 생각해봐. 지금 3씩 더해지고 있는 수열이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한 얘기야. 얘랑 평균은 당연히 오겠지. 똑같은 수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이니까. 다음 2랑 14의 평균은 8이겠지.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등차중항이 뭔 소리냐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수들이라면 양쪽 끝의 합은 가운데의 2배와 같다. 다른 말로 양쪽 끝의 평균은 가운데에 있는 애다. 더 다른 말로 양쪽 대칭을 이루고 있는 수라면 양쪽 끝에 산술 평균이 가운데에 있는 애다. 오케이? 그래서 등차중항의 식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등차중항은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어떤 식이 성립한다? A와 C의 산술 평균이 가운데 있는 수다. 이게 등차중항. 오케이? 이해됐지? 이 정도만 알면 돼. 이거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씩 더 하면 되고. 여기까지 됐을까? 자, 다음. 뭐부터 해줄까? 이걸 하자.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수열에서 알고 싶은 거 요거. n항까지 더하면 몇일까에 대한 얘기야. 생각해보자. 1, 2, 3, 4, 5, 6, 7, 8, 9, 10까지 더할 거야. 당연히 55인 건 알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할 거냐 해서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하자. 얘를 거꾸로 쭉 쓰자. 그러면 이거 뭐 동화책 이런 데서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거꾸로 써서 짝끼리 더해주면 전부 다 11 나오지. 그럼 11이 몇 개 있어? 10개 있겠지. 그러면 이 11을 10개 더하니까 굳이 식으로 쓰자면 1에다가 10을 더한 게 10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요까지가 뭐야? 이만큼 더한 거지. 맞니? 근데 나는 실제로 뭐야? 한 줄만 더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2로 나누지. 한 줄만 알고 싶으니까. 나 한 줄만 1부터 10까지 합만 알고 싶은데 얘를 거꾸로 써서 거꾸로 쓴 것까지 다 더한 게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눠야지. 맞니?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그래서 봐봐. 요거는 이제 일반화 시켜볼게. 첫 번째 항이 있었고, 두 번째 항이 있었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이 있었어. 나 얘네들이 합을 다 알고 싶어. 다 더한 걸 알고 싶어.
그래서 거꾸로 썼어. 얘도 쓰고, 그럼 당연히 그 전은 얘겠지. 그래서 거꾸로 쓰면 여기는 A1이 되겠지. 맞니? 그럼 이거를 싹 다 더해. 그럼 이렇게 더하면 A1 더하기 AN이 되지.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똑같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묶음이 이렇게 한 줄로 더한 얘가 몇 개 있겠어? 당연히 n개 있겠지. A1부터 AN까지니까. 그러면 이걸 더한 값을 n번 곱하면 되지. n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의 총합은 A1과 AN을 더해서 n을 곱한 걸 거야. 됐지? 근데 목표는 뭐라고? 난 요 한 줄만 알고 싶잖아. 2로 나누겠지. 됐니?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요렇게 생겼는데 우리 AN은 요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잖니? 그래서 그거를 AN 자리에다가 쏙 집어넣어주면 식이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 자리에 저거 쏙 집어넣어주면 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 계산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등차 수열의 합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 복잡해 보이지? 복잡해 보이지만 뭐야?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별거 아니야. 그냥 얘 자리에 일반항을 넣었을 뿐이야. 대단히 어려운 식 아니야. 괜찮지 얘들아? 근데 이게 표현하기가 이게 좀 들어오니까 이렇게 쓰고 싶잖아. 근데 얘를 약속을 그렇게 써. 얘를 L이라고 표현하거든. 소문자 L. 그래서 얘랑 똑같은 식으로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라고 쓰기도 해. 그게 그거야. 똑같은 식이지. 됐니? 그래서 이 등차 수열합을 일반항은 A라는 수열의 N항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라면 등차 수열의 합도 용어가 있는데 서머리라는 걸 써서 S라고 쓰고 SN이라고 써. 그러면 이게 뜻이 N항까지의 합이야. 그래서 AN은 이렇게 생겼고 SN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들아 AN이 됐건 SN이 됐건 너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야? 당연히 첫 번째 항과 공차랑 그리고 몇 번째 항까지 몇 번째 항을 구할 거냐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냐라는 항수 n이 필요한 거지. 얘가 됐든 식은 복잡하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얘든 너희가 필요한 변수는 딱 3개야. A, D, N.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A, 몇씩 더하는지 D. 그래서 어디까지 누굴 구할 건지 어디까지 더할 건지 N. 오케이? 요 3개가 변수야.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배울 건 배우고 하면 돼. 얘들아, 일단 기본 뼈대 세우고 있는 거야. 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등차 수열이 뭔지, 그래서 뭐 필요한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어떻게 더하는지. 됐어? 지워도 괜찮아? 얘들아? 자, 지금부터 할 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봐. 지금부터 하는 게 이해가 돼서 너희가 체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공식에 기대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일단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등차 수열에 대한 공식을 좀 써보면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덜 더한다. SN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n번 곱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근데 그거를 원래 우리가 알던 식으로 쓰자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n번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였어. 됐지?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이 구성되는데 일반항과 합이 여기서 이제 이 식 구조를 보자고. 자, 봐봐.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당연히 수열을 안다면 어떤 수열인다라고 안다면 첫 번째 항과 공차는 알고 있겠지. A와 D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식에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든 간에 변수는 결국 최종 변수는 n이지. A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열을 줬는데 얘가 뭐 4n 플러스 3이래. 그러면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는 거잖아. 변수는 최종 변수는 n이란 말이야. n번째 항을 알고 싶으면 n번째 항이니까 4n 플러스 3이고 세 번째 항이면 n에서 3 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함수랑 비슷해서 그러면 최종 변수가 n이기 때문에 요 식을 n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지. 그냥 이거 전개한 거야. 전개한 다음에 n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n이 변수니까.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중요하다. n에 대한 1차식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무조건. 왜? 식이 저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됐지? 다음. 요 식을 보면 보여 얘들아? 별거 아니야. 근데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n에 대한 1차식의 1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공차다. 맞잖아. dn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해했다면 얘들아 만약에 어떤 수열을 줬는데 나중에 이제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배우고 별 이상한 수열도 배우고 별 이상한 거 다 할 거야. 그때 막 많이 배워서 우린 지금 등차 수열밖에 안 배웠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뭘 물어보면 당연히 등차겠지. 근데 나중을 얘기해 보자고. 별의별 수열을 다 했어. 근데 어떤 수열이 있다. 근데 얘가 5m-3이다 라고 줬어. 그럼 너희는 이거 보자마자 그냥 나오는 거야. 아, 얘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 때문에.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구나가 바로 나오는 거야. 이해됨? 얘들아? 됐지?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냐면 내가 너희한테 만약에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러면 저 공식대로 하자면 AN은 3 플러스 n-1의 d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5요 라고 할 거야. 그지? 잘못된 거 아니야. 당연히 잘했지. 잘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땡겨보자고. 조금만. 요걸로 구해볼게.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겠지. 상수항이 필요하잖아? n에다가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된대.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5가 필요하겠지. 내 말이 이해됨? 얘들아? 이해돼?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야. 지금은 이거 내가 그게 그건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예를 보여줄게. 내가 만약에 5번째 항이라고 치자.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 5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래. 그러면 이거를 FM대로 풀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5번째 항이라는 건 일단 이거는 너희가 수열할 때 무슨 수열이건 간에 똑같은데 어떤 수열의 항수를 잡아주고 걔가 몇이다 라고 줬잖아? 그럼 이 자체로는 아무 짓도 못해. 그냥 사실 하나만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연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수열에서 무언가를 줬다는 건 무조건 저꼴로 만들어야 돼. 그럼 5번째 항이라는 건 얘들아 요거 이해되나?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4번 더한 거. 맞아? 얘들아?
그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됐어? 자, 그럼 바꿨지? 근데 D가 마이너스 2랜다? 집어넣겠지? 이니까 첫 번째 항은 11이구나. 됐어? 그러면 이제야 드디어 AN은 공식에 의해 11 플러스 n-1의 D니까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3이네 라고 한단 말이지. 됐지 얘들아? 근데 이거를 너희가 체화를 했다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 공차가 마이너스 2네? 시작할 거야. 상상이 필요해. 근데 문제에서 뭐래? n에다가 5 넣으면 3 나와야 된대. n에다가 5 넣으면 3 나와야 된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잖니? 여기다 상수항이 필요해. 몇을 더해야 3 나와? 13이겠지. 이제 좀 감이 오나?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 그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됐어 얘들아? 공식은 맞지. 저 공식 맞고 중요한 거 맞아. 맞는데 여기까지 와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얘들아 AN에서는 요 정도지. SN에서는 더 심해져. 모르면 안 돼. 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저 공식이 중요한 거 맞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다고. 그러니까 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SN으로 봅시다. SN도 성질이거든. 자, 등차 수열의 합인 SN을 보면 요식을 볼 거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분자 싹 전개했다 쳐봐.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인 거 보여? SN은 다 전개하면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야. 됐지? 자, 그래서 SN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 합의 성질은 첫 번째, 얘는 무조건 n에 대한 2차식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 2차식이다라는 말 안에는 되게 많은 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봐 얘들아. SN이라고 줬는데 2차식이야.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 합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 2차식이잖아. 2차 함수잖아. SN이 예를 들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뭐 6이래.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물론 이거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없어야 돼.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합의 꼴이잖아. 그지? 그럼 얘 언제 최소냐? n이 2일 때 최소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2에서 뜨니까. 2차식이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이다라는 거 나왔고 지금 내가 괜히 2차항을 썼겠어? 두 번째, 그 2차항의 개수는 여기 잘 들어라. 이거 하고 못하고랑 차이 엄청나게 심할 거다. SN은 2차항의 개수는 뭐다? 공차의 절반이야. 공차의 절반.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자. 여기까지.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얘들아 잘 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우린 지금까지 유도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거꾸로 줄 수도 있어. SN 가지고 AN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이따가 더 할 거야. 자, 만약에 문제에서 SN이라고 줬는데 얘가 3n 제곱 마이너스 6n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걸 보고 너희는 이거 이렇게 알아야 돼. 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오케이?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그리고 공차는 몇이다? 6이다. 즉, 요거를 보자마자 아, 얘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면 얘들아
이렇게 시작하겠네 까지 이어지지. 됐지? 이 뒤에 얘기는 좀 더 얘기한 다음에 해줄게. 자,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다음 요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다른 쪽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랑 연결될 텐데, 일단 요 SN에서 분자를 싹 전개를 했을 때 상수항이 있니? 절대 없지. 왜? 여기 전체 n 곱해져 있잖아. 상수항 절대 안 나오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하지 말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S 등차 수열의 합은 절대로 상수항이 없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 왜?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왜 내가 말을 붙였을까? 왜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때도 있거든. 그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얘들아 수열은 1, 3, 5, 7, 9 이런 수열이잖아. 그지?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수열에서 뭐냐? 이런 애들 5, 3, 5, 7, 9 이런 수열도 있어. 그럼 이건 뭔 소리냐? 이 새끼는 혼자 깍두기야. 혼자 있는 애야. 이 뒤에 있는 애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그냥 지 혼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얘랑 얘를 비교하자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해. 그래서 얘는 AN 했을 때 AN은 EN-1이다 라고 쓰면 끝이고, 얘는 좀 말이 붙어. 얘는 EN-1은 맞는데, 왜냐면 여기 뒤에는 똑같잖아. 근데 N은 2부터 가능하고요. 첫 번째 항은 그냥 지 혼자 놀아요 라고 써줘야 돼.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말고는 없어. 이거 말고 두 번째 항까지는 지 멋대로 이런 건 없어 얘들아. 첫 번째 항만 혼자 노냐 안 노냐야. 첫 번째 항도 수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일 뿐.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들어가면 그냥 한 방에 쓰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 첫 번째 항은 지 혼자 노는 애라면 얘는 혼자 있으니까 따로 표기해 주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일반적인 경우에 상수항이 없댔잖아. 그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 경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애들. 오케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애들은 일반 항도 정상적이고 합도 정상이야. 그러니까 상수항은 절대 없어.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때도 있잖아? 그럼 얘는 수열의 합에 상수항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요걸 알면 얘들아 알아보겠지. 보다 만약에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써있어. 그럼 너희는 알아보는 거야. 아, 이거 끝까지 가보자 이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공차는 2야 라고 할 수 있겠지. 일단 나 지금 점점 쌓아 올라갈 거야. 지금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갔어. 다시 SN이 이렇게 조회해서, 그러면 너희는 이거 보고 아,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거야 라고 알아볼 수 있다고. 됐지? 근데 만약에 SN이라고 줬는데 얘가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새끼는 비정상이야. 절대로 정상이 됐었어. 왜? 얘가 있으면 안 되거든. 상수항이. 그러면 너희는 이거 보고 알아보는 거야. 아, 얘는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은 깍두기야. 혼자 노는 애야. 라고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이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커. 이따가 할 것 때문에.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게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다. 됐지 얘들아?
자,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여기도 무지하게 중요하지.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야. 자,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하고 있긴 하지만 얘들아, 모든 수열에 다 해당되는 얘기야. 모든 수열에 해당돼. 일단 지금 하는 얘기는 등차 수열만이고, 이따가 할 얘기 다시 말해줄게. 얘들아, 봐봐. 만약에 A5에서 A4를 빼면 등차 수열이야? 뭐 나올까? 다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면, 나 지금 첫 번째 항이 몇인지도 안 알려줬어. 하지만 얘는 알아. 몇이야? 공차겠지. 등차 수열의 뜻이 이거 아니야? 5항에서 4항을 빼든 3항에서 2항을 빼든 100항에서 99항을 빼든 항상 똑같다. 등차. 맞아? 참고로 이거는 이거겠지. 괜찮나? 공차 두 번.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됐지 얘들아? 자, 여기서 이어져 나갈 거야. 얘들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1항부터 얘들아, 이 S라는 말은 합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라는 말도 기본으로 깔려있는 애야. 그러니까 요 말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다 라는 뜻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했다는 뜻이야. 그럼 얘들아, 첫 항부터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4항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뭐 남을까? 이제 뭐 남을까? 묻지마. 이미 답을 알려줬어. 얘는 A1, A2, A3, A4, A5까지 더하내고, 여기서 A1, A2, A3, A4까지 더한 애를 뺐어. 뭐 남을까? 오. 얘 남겠지. 이해됐을까 다들? 뭐 남을까? 괜찮아? 이거는 그냥 쓴 거고. 요 구조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하면 뭐 나올까? 전화. 뭐? 못 들었어. AN 나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N마 1항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AN 남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게 우리가 앞으로 수열에서 무지하게 많이 쓸 공식이야. 공식도 아니지. 됐어 얘들아? 이건 뭐 등차건 나중에 배울 등비건 이상한 수열이건 똑같잖아 얘들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N마 1항까지 더한 걸 빼버려서 그러면 N항 남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쓴 요게 SN으로 AN을 구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다 통용돼. 맞잖아. 당연한 얘기지. 똑같은 수를 더한 수열이건 곱한 수열이건 뭐 곱한 다음에 뺀 수열이건 제곱을 한 수열이건 뭐건 간에 똑같은 거잖아. 됐지?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자, 근데 이 식에는 맹점이 있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 이 식에는 맹점이 있어. 이 식에 n자리에 1을 못 넣어. 왜? S0은 없거든.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0항까지 합? 이딴 건 없잖아. 그래서 이 식에는 무조건 이 제한 조건이 붙게 되어 있어. n에다가는 2부터밖에 못 넣어. 됐지? 그 말은 얘들아, 요 식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인 첫 번째 항은 이 식으로 못 구해.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은 되게 중요하잖아. 어디부터 더하고 어디서부터 곱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중요한 어디부터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항은 요 식으로 절대 못 구해. 왜? n자리에 2부터 넣을 수 있거든. 즉 무슨 말이냐? 봐봐. SN이 n제곱 마이너스 n이래. 예를 들어. 그러면
Sn-1을 구해서 빼면 되거든? 그럼 AN 나와. 그럼 Sn-1은 n자리에 n-1을 넣으란 얘기니까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을 그냥 빼는 거야. 이 식 그 자체야, 얘들아. Sn이 이렇게 있으면 Sn-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네들을 빼면 AN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럼 빼버리면 이거 계산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잖아. 그럼 빼버리면 AN이 나와. 그럼 AN이 빼면 2n 마이너스 2지. 됐어? 그럼 야 AN 나왔네. 야 그럼 첫 번째 항 0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 이 문제에서 0이 맞지. 맞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나중 얘기라고. 이 상태, 이 식 내가 쓴 이 자체로는 얘들아 여기에다가 2부터 넣을 수 있다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SN에서 SMI를 빼면 AN이 나오는 거 맞아. 맞지? 맞는데 이 식의 구조 자체를 봐봐. N자리에 1을 원수로 넣냐고. 못 넣잖아. S0은 없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만든 AN에는 식에다가는 1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넣어요. 됐어? 야 근데 A1은 중요하잖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무슨 짓을 해야 되냐? 다시 말해 얘들아 이걸로는 AN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첫 번째 항은 보장 못 받아. 그러면 그 보장을 어디서 해주냐? 얘들아 이게 뜻이 뭐야? 첫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냥 쉽게 말해 첫 번째 항이지. 당연히 맞아야 되지.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첫 번째 항이나 그게 그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 무조건?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봐. 0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요 식으로는 n에다가 1을 넣을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게 그 1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1을 넣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정 못 짓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SN을 알고 있었잖아 문제에서.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S1이 0이니까 첫 번째 항은 0이야 무조건. 왜? 얘가 맞는 말이니까. 문제에서 줬잖아. 그리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한 게 얘지. 맞아? 그러면 얘한테 1을 넣었을 때 0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구한 요 AN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야. 뭐 나와? 0 나오지. 그러면 야 얘가 맞는 말인데 우리 내가 구한 요 식에도 1 넣으니까 0 나왔지. 똑같지. 그러면 드디어 이 식에다가는 1부터 넣을 수 있다라고 보장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 다시 SN으로 AN을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야. 그래서 SN에서 SMI를 빼면 AN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 식 자체로는 AN은 첫 번째 항은 보장받지 못해. 왜? n에다 2부터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1을 넣었을 때는 어디서 보장을 받냐? 어떻게 보장할 거냐? 라는 거는 SN을 알고 있잖니? 그럼 SN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러면 S1이 나오잖아. 첫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을 넣어서 첫 번째 항이 0이라는 거 알게 됐지? 첫 번째 항 0이야. 0. 무조건 0이야. 됐지? 맞지? 근데 내가 구한 식은 얘잖아. 근데 얘한테 1 넣어봤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발! 하는 마음에 넣어봤어. 넣어봤더니 0 나왔잖아. 아, 맞네. 나왔잖아. 첫 번째 항 0이라고 우리가 찾아냈는데 얘한테도 1 넣으니까 0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 얘는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쓸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 이래서 그러면 SN이 얘일 때 AN은 뭐야? 라고 하면 그냥 얘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얘랑 다르게 만약에 SN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다 치자. 그러면 SN-1을 구해서 몇이냐? 3? 둘을 빼버리면 AN 나오잖아. 그치? 당연한 얘기야. 여기까지는. 그래서 빼버리면 2N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됐을까? 됐지? 자, 그러면 딱 여기까지는 얘들아 여기다가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고 싶기 때문에 확인을 받는 거지. 얘한테 1 넣자. 1 넣었어. 몇이야? 1이지. 첫 번째 항은 1이야. 야, 얘들아,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인 거야. 왜? 얘한테 1 넣었어. 1 나왔으니까. 됐지? 그러면 얘한테 1 넣었을 때 1이 나오면 그제서 아 얘는 다 돼! 라고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얘한테 1 넣으면 0 나오지. 다르잖아. 다르잖아. 아까랑 다르게, 이때랑 다르게 달라지지. 그 말은 뭐야? 얘한테는 1을 못 넣는다는 얘기야. 왜? 얘한테 1 넣었더니 0, 다른 수 나왔잖아. 첫 번째는 얘라니까? 얘야, 얘가 맞아. 왜? 문제에서 준식이 얘인데? 얘가 문제에서 준식이고 이거 내가 구한 식이잖아. 그리고 이 식은 구조상 애초에 태생이 얘는 2부터 넣을 수 있어. 근데 1부터 넣고 싶으니까 확인을 한 거지. 근데 얘일 때는 같았잖아. 그러니까 얘 이제는 1부터 넣어도 돼 라고 허락을 받은 거고, 지금은 얘한테 1 넣었더니 1 나왔잖아. 근데 얘한테 1 넣었더니 0 나왔잖아. 다르잖아. 그럼 뭐야? 얘는 여전히 허락을 못 받은 거지. 얘한테는 1 못 넣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야, SN이 이걸 때 AN은 뭐니? 라고 했다는 물음에 답은 AN은 이건데 N에다가는 2부터 밖에 못 넣고 첫 번째 항은 깍두기로 1이야 라고 써줘야지. 얘는 못 쓰는 애라고. 왜? 이 0은 뭐야? 여기다 1 넣어서 나온 값이잖아. 못 넣는다니까? 허락 못 받았잖아. SN한테. 이해됐어? 얘들아? 이 두 개 이해돼, 얘들아? 이 두 개가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상수항이 없잖아. 정상. 아까 했던 거 기억나더라? 상수항이 없으면 정상이라고. SN에 상수항이 없으면 뭐야? 정상. 다른 말로 뭐야? 첫 번째 항보다 등차 수열이라고. 이어지는 거 이해돼, 얘들아? SN에 상수항이 없으면 정상이라며. 그 정상이란 말이 뭐야? 첫 번째 항보다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SN이 주어졌을 때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러면 이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구나 해서 허락받을 필요도 없지. 그냥 이게 결론이야. 이해됐어, 얘들아? 다시 원래는 얘에서 SN으로 AN을 구하는 방법은 이걸 거쳐야 돼. 원래.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허락받는 과정이 필요해. A1과 S1이 같은지를. 근데 우리는 결과물을 알고 있단 말이야. 등차 수열의 합 SN은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이야. 즉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애초에 보자마자 정상이야. 허락 안 받아도 돼. 엄마 나 밥 먹어도 돼? 당연해. 허락 안 받아도 된다고. 오케이? 근데 상수항이 있잖아? 얘는 애초에 상수항이 있으니까 뭐야? 비정상이야. 그 비정상이란 말은 뭐야? 첫 번째 항은 따로 논다고. 허락 자체가 아니야. 물어볼 것도 없어. 당연히 안 돼. 엄마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당연히 안 되지. 이거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당연히 안 되잖아. 상수항 있어? 당연히 안 돼. 허락 볼 것도 없어. 같은지 확인할 조차도 없다고. 필요가. 애초에 얘는 첫 번째 항은 따로 노는 애야. 그 첫 번째 항은 누구에서? 얘한테 1 집어넣은 1이야. 그 첫 번째 항은 혼자 노는 애야. 무슨 말인지 됐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랑 여기랑 합쳐서 등차 수열의 완벽한 성질이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너희 문제 푸는 게 진짜 빨라질 거야. 예를 들어줄게. 아까 내가 하다가 멈췄던 거. 자, SN, 아까 이거 우리 풀었을 때 SN 가지고 SN- 구한 다음에 AN 잡은 다음에 S에다가 1 집어넣어서 S1 구하고 내가 구한 AN에다가 1 집어넣어서 A1 구해서 둘이 비교해서 똑같네 해서 AN 첫 번째 항부터 된다 라고 했었지. 근데 그 짓거리를 안 하는 대신 얘들아 요거를 이해한다면 등차 수열 정상 상수항 없잖아. 정상 요거 보면 개수가 1이잖니? 공차가 2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네? 그럼 1로 가겠지?
이렇게 시작하겠네? 됐지? 여기서 한 단계 더.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고. 한 단계 더. 얘들아, 이거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돼야 되지. 그럼 얘한테 1 넣은 거랑 얘한테 1 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지. 얘한테 1 넣으면 몇이야? 0이지? 얘한테 1 넣으면 0이잖아. 그럼 얘한테 1 넣어도 0 나와야 돼. 끝. 이게 돼야 돼. 내 말이 이해됐을까? 이게 돼야 돼. 이 짓거리 안 해야 된다고. 등차 수열에서만큼은. 이게 맞아. 얘들아, 이거는 진리야, 진리. 이건 등차건 등비건 별 이상한 수열이건 무조건 되겠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n항까지 더한 거에서 n-1항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n항 남잖아. 당연한 얘기지. 이거 무슨 수열이건 다 돼. 근데 등차 수열에서만큼은 안 해도 돼. 이거 알면. 이게 최종 결론이야. 등차 수열에. 한 번만 더 해보자. SN이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이래. AN은 마이너스 6n에 플러스 5야. 끝. 이게 돼야 된다고. 지금 이거 나오는 거 이해되니 다들? n제곱의 개수가 공차고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정상이고요. 허락 안 받아도 돼. 다음,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6n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6n으로 시작할 거고요. 당연히 S1과 A1은 같을 테니까 S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한테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떠야 되니까 상수항을 조작해주면 5가 붙겠죠. 끝.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너희가 등차 수열은 진짜 빠르게 풀 거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일단 그냥 안 봐도 뻔하잖아. 이게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그럼 이 짓거리 해야 된다고. 이거에서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둘을 빼갖고 AN 구한 다음에 AN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SL은 몇인지 보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A를 몇인지 본 다음에 둘이 똑같네. 아, 다행이다 하고 AN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정상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와줘야 돼. 알겠죠? 얘들아.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살짝 풀어봅시다.